이건 법원이 없어져야 될 정도의 사안이야.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3개월 전쯤 경찰이 업소 단속을 했어.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어떤 이런저런 뭐 불법 영업과 관련된 첩보를 가지고 했겠죠. 이 과정에서 보통 이제 경찰이 단속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카드 단말기 뽑고 마담들 핸드폰, 장부 같은 거 다 뒤지고 핸드폰과 관련해서 이제 거기 고객 데이터, 그다음 장부에 명단 뭐 이런 거 명함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다 이제 데이터 확보하죠. 그래서 이제 좁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사후적으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해서 추린 다음에 수사를 벌인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의심 정황이 불법적인 영업과 관련된 고객으로 보이는 명단을 추출하는데 그 중에서 한 20여 명 정도가 추출이 됐는데 여기에 판사, 정치인 등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아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이것 때문에 수사를 못한 거야. 3개월 전이면 여전히 뭐 시퍼런 윤석열 치하니까 여당 정치인일 가능성이 많겠죠. 덮었대. 계엄 난리통에 룸사롱 다니는 야당 의원 있으면 진짜 혼나야겠지. 아마 이제 여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덮었어. 그래서 어디로 갔어 얘가? 캐비넷으로 갑니다. 캐비넷. 요게 이제 이른바 경찰 캐비넷의 기원이야. 기원. 오리진. 그런데 이 캐비넷에 있던 게 경찰 정보복으로 이제 캐비넷이라는 거는 수사 보류지 보류. 그죠? 보류. 근데 이거는 보고서는 공유되죠. 수사는 안 하지만. 근데 이게 경찰 라인으로 어딘가에 공유가 되면서 명단이 취득됐는데, 명단이 취득 공유됐는데, 이 과정에서 뭘 알게 됐냐. 여기 판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취재 플러스 약간의 이제 뇌피셜이 들어갑니다. 근데 판사가 지기현이라는 판사, 지판사야. 근데 요거를 가지고 구임당해서 모 인사가 활용키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응? 어떤 데 활용키로? 지기현이라고 하는 판사가 룸사롱에서 무슨 뭐 쌈을 싸먹었든 뭐 삼겹살을 구워 먹었든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지기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되게 중요해지게 된 거지. 응? 그래서 요거 캐비넷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무적 판단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전 국민을 분노의 도가니탕으로 몰아넣었던 윤석열 탈옥 사건이 있죠. 인과관계가 드디어 이제 열리죠. 여기 이 과정 명단을 누가 취득해서 누가 활용키로 결심했고 이 보고 과정의 개통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100% 소송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름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 탈옥 사건이 났어. 그러면 이제 풀어줘야지. 응? 지기현을 풀어줘야지. 근데 지기현을 계속 붙잡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이 캐비넷 안에는 룸사롱에서 어떤 뭐 여인과 술을 마셨든 뭐 그 정도 얼굴이 찍히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풍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캐비넷에 넣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기현이가 부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다양한 자료가 지기현과 관련돼서 확보가 되어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기현 입장에서 완전히 이제 호구 잡혀버린 겁니다. 벗어날 수 없는 호구. 그러면서 이제 지기현이 어떻게 했겠어요? 3개월 동안 이제 이거를 자기의 혐의를 인지하고 나서 자기의 그 이른바 물주들, 스폰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기현은 이걸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쓴 거야. 지기현은 진짜 얼마나 속이 탔을까 생각하면 좀 안 됐다는 생각도 일말의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얼마나 이거를 압박을 느꼈겠습니까? 윤석열 탈옥 사건과 관련해서 해보지도 않은 시간 계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 설명도 못해 남한테. 응? 그러면서 이제 지기현은 이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이 낚시 미늘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 그러면서 지기현은 자기 스폰서들을 접촉합니다. 네가 불었냐? 개새끼야 네가 터뜨렸냐? 뭐 계속 접촉하지. 이 과정에서 또 삐그덕거리는 거지. 이제 인간관계라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기현이 스폰서들을 만나서 접촉한 내용까지도 다시 어디로 들어가? 경찰로 들어가고 다시 이 명단 취득해서 활용키로 결심해서 흔드는 자들한테 다 들어갑니다. 세상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비밀은 없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기현이 스폰서를 접촉하면서 한 말들 중에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들일까?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기현의 불법적 탈옥 사건과 그 이후에 납득할 수 없는 사진도 못 찍게 해. 그 전날이라도 영상 촬영을 요청하면 응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판 있기 전주 금요일 날 영상 취재 기자들이 법정 촬영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피해자 측이랑 상의해야 된다. 이런 개벽다구 같은 소리를 하면서 불허했어. 그런가 하면 재판도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비밀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법정에서 쏟아냈어. 그거는 그 이후도 계속 시달린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이른바 황제 재판이 계속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취재한 팩트 플러스 저의 상식적 뇌피셜로 만들어낸 스토리입니다. 근데 제가 아주 이거는 그냥 오늘 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라는 자가 밝힌 대로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명단 취득과 관련해서도 1시간 정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사안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탈옥 사건 관련해서도 더 이상 못 견뎌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너무 앞서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민주당에서 대응하는 어떤 스텝이 있을 텐데,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당사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름들이 다 범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하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기자로서 기자는 최단기간 내에 정무적 고려 없이 여러분들에게 보고해야 되는, 일러 바쳐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주 함축적으로 주요 스토리만 제가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어떤 게 또 궁금하실까? 한번 댓글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기똥불님, 노는 게 좋아서 놀았던 게 목덜미를 뒤통수를 잡혔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뭐 거명 막 하시네, 여러분들이. 판사가 수백만 원어치 향응을 받는다는 거는 그런 썩은 자세 가지고 어떻게 일반 시민들 10,000원, 20,000원 가지고 헐떡이고 달달달 떠는 그런 우리 생활인들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진 정신머리 가지고. 결국은 꼬리가 길면 잡힌다. 그리고 된통 지가 그냥 천상의 선민으로서 군림하면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그냥 그런 윤석열 집단 같은 놈들한테 딱 그냥 후고 잡혀버린 거지. 임자 제대로 만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항상 임자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된다. 도망갈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많은 좀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내일 일단 민주당에서 대응하는 나름대로의 정무적인 판단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앞서 나가지 않게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안을 좀 더 큰 그림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도를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냥 룸사롱의 퇴폐적인 그냥 썩은 탐관오리 판사 정도는 아니다. 결국은 핵심이 그러다가 호구 잡혀가지고 윤석열과 악마의 거래, 악마와 진짜 죽음의 키스를 나는 겁니다. 윤석열 집단에게 호구 잡혀서 재판 거래, 사법 거래라고 하는 범죄에 연루됐다 하는 의혹을, 혐의를,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그렇다면은 지기현과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언론에 밝힌 것처럼 밝힐 내용이 없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재판 거래의 일련의 과정에 과연 대법원과 조의대는 그럼 무관한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대법원에서 사법 구태타라고 하는 똥볼을 차버렸잖아. 그러면서 결국은 조의대와 조의대는 제가 봤을 때는 가해자 윤석열과의 공범이고 지기현은 일종의 인질이야. 퇴폐적인 탐관오리 인질이야. 그래서 이용된 건데 궁극적으로 조의대와 지기현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재판 거래, 사법 거래 과정에서 공범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결국은 윤석열과의 사법 거래를 통해서 윤석열을 풀어주고 무죄를 해주는 게 목표인 딜에 동원된 것이 지기현이라면 이런 이재명 죽이기를 통해서 윤석열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랜드 플랜을 통해서 움직인 게 바로 조대이라는 거예요. 조의대라는 거죠. 어제 우리 서영교 의원이 2차례를 통해서 밝혔죠. 1차 조의대가 대법원장 임명장을 받은 직후에 이재명 내가 빨리 날리겠다, 빨리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충성서약을 했다는 데 이어서 어제 두 번째 다른 경로의 충성서약, 그거는 이제 임명 직후고 어제의 법사위 질의에서는 4월 4일 윤석열이 탄핵된 직후인 4월 6일 모 복집에서 4명이 만납니다. 조의대가 한덕수를 만나요.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만나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김충식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김충식은 김건희의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덕수가 같이 있었어. 한덕수는 윤석열의 법적 대리인이었고 김충식은 김건희의 사실상 대표 대리인이고
그 사람들이 조희대랑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탄핵되고 이틀 뒤에. 이미 3월에는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온 상태인데.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냐. 어제 질의에 따르면 이들은 넷이 모여서 조희대가 윤석열에게 이재명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일찍 대법원으로 올려면 정리하겠다라고 이미 임명장 받은 상황에 얘기했던 조희대가 2년간의 관계를 계속 윤석열과 유지하면서 윤석열의 대리인과 윤석열의 대행 앞에서 이미 윤석열은 파면이 됐고 이재명은 무죄가 나왔지만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건 뭐야? 이재명에 대해서 파기환송 또는 파기자판하겠다라고 다시 또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조희대는 윤석열과 공범의 입장에서 재판을 통해서 사법 구태타를 한 것이고 그 아래에서 지기현은 그런 식으로 동원된 거지. 그러면 이미 국임당 쪽에서 누군가가 이 경찰 캐비넷 가지고 지기현을 막 움직이고 있었는데 조희대가 한 몸인데 공범인데 지기현이 그냥 또라이라 미쳐서 그냥 시간으로 계산하고 막 그래서 풀어줬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얘기를 들었겠지. 아, 우리의 누가 이거 캐비넷 가져와서 지금 지기현 흔들고 있는데 얘가 석방도 시켰고 재판도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일단 나는 이렇게 진행될 거고 이재명은 빨리 처리해 라는 정보 공유를 한 상태에서 움직였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사법 개혁 수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 자체가 범죄 집단화된 거예요. 이건 법원이 없어져야 될 정도의 사안이야.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법원 개혁 가지고 끝날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안은 이제는 점차적으로 프레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룸사롱의 선정적인 무슨 뭐 탐관오리 판사의 문제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테타 세력의 그야말로 법원이라고 하는 고유의 신성한 사명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 집단처럼 운영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난리통에 법관들 눈치를 어느 정도 봐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에 이제 절차 회부했죠. 바로 이 조희대 특검법에서 이제는 그렇습니다. 지기현 사태까지 같이 주된 혐의로서 이게 큰 틀에서 이게 결국 사법 구태타고 사법 구태타는 윤석열 살리기고 윤석열과의 재판 거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 조희대 특검법 테두리 안에서 지기현 사건이 함께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흐름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